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72쪽 속도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N은 이코르 동기속도 NS는 이코르 P분의 120 F. 이렇게 속도를 바꾸는 NS가 속도니까 요거는 국수고 F는 주파수죠. 주파수니까 속도를 바꾸려면은 속도를 제어하려면 국수 변환법, 그 다음에 국수를 조절하든지, 그 다음에 주파수를 바꾸든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 전압을 유도전동기에 들어가는 전압을 200 예를 들어서 220볼트다. 그럼 220볼트를 예를 들어서 200볼트로 바꾼다든지 전압을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번에 보면 주파수 제어법, 그 다음에 2번은 전압 제어법, 3번은 국수 변환에 의한 속도 제어. 국수 변환은 처음 모터를 감을 때 이게 이제 농형이죠. 농형을 갈 때 여기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 코일이 뭐냐면은 N 극수인데 NS 이렇게 사극을 감을 때 사극으로 감는 것 외에 권선을 또 다른 국수로 예를 들어서 NS, N 여러 가지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요번에는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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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이래가지고 하나는 4극, 하나는 8극 이래가지고 모터를 만들 때 국수를 4극으로 할 수 있고 6극으로도 할 수 있고 8극으로 하는 국수 변환 농형 유도 전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습니다. 속도를 변환시키는 방법에는 국수를 바꾸는 방법과 주파수를 변하는 방법과 아까 뭐가 있더랬어요? 전압을 바꿔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게 1, 2, 3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요거 VVVF저는 베리어블 변할 수 있는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베리어블 프레퀀시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요식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유도기전력 2는 이코르 뭐랬죠? 444폰 444 4.44 폰에서 어디로 나면은 파이는 이코르 파이를 빼면은 요거 F에 2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특별히 이거는 아니더라도 주파수 제어법이 있고 잘 쓰는 방법이 VVV 제어이다. 전압과 프레퀀시를 같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전압 제어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수 변환 법이 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571쪽 36번 가겠습니다. 571쪽 571쪽 여기서 보니까 30 다시 뭐 있으면 536번이네요. 36번 여기 넣었네. 단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의 방법이 아닌 것은 주파수 제어도 되고 국수 제어도 되고 전압 제어도 된다 그랬어요. 2차 저항 제어는 왜 안 되냐면요. 여기는 이제 2차 저항 제어법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이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삼상 권선형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대형이라 했어요. 대형이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 소형인데 일반적으로 소형인데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대형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밖에다가 외부 저항을 하나 달아주고, 가변장이죠. 가변장을 달아주고 슬립링을 통해서 가변장을 달아준 다음에 저항을 해준다 그랬어요. 2차 저항 제어는 권선형에 관한 것이다. 권선형,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2차 짜리가 들은 거는 다 권선형입니다. 삼상 권선형 대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172쪽 가겠습니다. 172쪽 이렇게 하니까 권선형 유도전동기, 여러분들 권선형 유도전동기만 나오면요 무조건 대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형이다. 무슨 자가 나왔어요? 2차 저항 제어, 2차 여자 제어, 속도 제어법에 하여튼 권선형만 2차짜리가 나온 거는 다 권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비례추이를 나왔죠? 비례추이란 말도 나오는데, 비례추이란 말도 나오는데, 비례추이는 저번 시간에 어떤 거랬냐면은 유도전동기를 정지 상태에서 이제 기동하는 거죠. 여기 기동 상태에서 기동 토크를 최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토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동 전류는 줄여주고 최대 토크를 유지하는 방법, 비례추이.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없는 것을 외우라 했었는데 뭐냐면은 출동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출동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출력,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력, 2차 동선, 효율 이 세 가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외우도록 하고, 2차 여자는 2차 계좌 제어 방식이죠. 2차 저항 제어를 발전시킨 대로 더 좋아진 겁니다. 더 좋아진 거예요.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과 운전 시 전동기의 2차에 발생하는 기전력과 주파수까지 전환할 효율이 좋아진다. 이게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8. 문제가 더 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31번. 27번은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 제어를 하는 것은 아까 2차 여자법이다. 이게 이 문제를 이게 더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2차 측이죠. 회전자가 2차 측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 제어를 하는 것은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동법으로 가겠습니다. 제동법 172쪽 172쪽에 가니까 제동법이라는 거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멈추는 거죠. 어떻게 멈추는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역상제동입니다. 여기 역상제동 또는 역전제동, 프로킹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삼상 유도 전동기에 RST 세 손이 들어가고 있는데 세 손 중에 두 손을 바꿔주면은 모터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RST로 들어오는 손을 두 손을 바꿔서 이 손도 어떻게 이렇게 바꿔줘도 모터는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손을 다 바꾸면 안 됩니다. 세 손을 다 바꾸면은 정상 상태로 둡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력선 하나, 둘, 세 개를 세 손 중에서 두 손을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 요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를 가보니까 요 의미가 비슷해요. 발전 제동하고 제동 시 전동기를 전원해서 띱니다. 저항을 접속하니까 발전기로 돼버려요. 발전기나 전동기는 똑같은 겁니다. 구조가 똑같으니까 전원을 전동기에서 전기를 받으면 뭡니까? 전동기. 이건 모터고 받으면은 전동기고 전동기가 있었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제너레이터가. 이런 얘기입니다. 동작시켜서 이런 방법을 쓴다. 예. 저항에서 열로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발전 제동. 또 근데 요거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회생 제동이 있는데 회생 제동은 전동기 제동 시 전원에 연결시킨 상태에서 중력 부하를 하강시킬 때 빨리 좀 어렵죠? 쭉 해서 뭐로 시켜요? 발전기로 동작시켜요. 발생되는 전력을 전으로 되돌려줌과 동시에 속도를 점차적으로 감속하는 제동 방식이다. 회생 제동. 앞에 있는 발전 제동하고 비슷해 의미가. 근데 거기는 전원을 어떻게 했어요? 전원을 떼가지고 발전기로 동작시키는 거고 여기는 안에 내부적으로 전동기 제동 시 전원에 연결시킨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588 31번 31번 보니까 여기 제동이 나왔네요. 문제가 아까 27번 문제도 좋고 31문제도 그냥 외우는 거 좋습니다. 전동기의 제동에서 브레이크를 전동기를 멈추는 장치에서 이런 뜻입니다.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어떻게 했어요?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은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그냥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까 발전기는 끊는다 그랬죠. 발전기로 돌린다는 거는 발전제동이고 이번에는 전동기가 가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 회생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외워둔 게 앞에서 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3쪽 가겠습니다. 단상유도 전동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유도 전동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유도 전동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전동기를 다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삼상 유도 전동기, 또 하나는 단상 유도 전동기. 이런 분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지 좋습니다. 우리 저번에 전기기기를 분류하듯이 이렇게 있고 삼상 유도 전동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억 농형 유도 전동기 삼상이죠.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니은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삼상 유도전동기는 회전 자장이 있어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있고 단상 유도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없다. 삼상 유도전동기는 하나, 둘, RST가 들어오면요. RST가 삼상이 교본자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NS 이래 사각이 합시다. NS가 있으면은 이 NS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순번에 의해서 NS 자극이 바뀌는 거예요. 자극이 움직입니다. 회전 이 자극이 NS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으로써 안에 있는 뭐를 돌리냐면은 회전자를 돌리는 겁니다. 회전자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자가 삼상을 집어넣으면 저절로 들어가고 단상 유도전동기는 내부적으로 보면은 여기 N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S극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터입니다. 여기 회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회전자에 들어오는 자속 파이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1번과 2번과 3번의 힘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자가 안 움직여요. 이 회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단상유도전등기는 소형입니다. 소형이니까 집에 있는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다 단상이니까 이게 먼저 돌렸을 거라고 단상유도전등기가 먼저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삼상유도전등기가 먼저 생겼습니다. 삼상유도전등기가 먼저 생겼고 단상유도전등기는 나중에 생겼어요.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테슬라라 했습니다. 테슬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세계의 특허권을 갖고 있었어요. 테슬라는 그럼 단상유도전등기를 어떻게 돌렸는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테슬라는 여기를 찾아냈습니다. 여기로 홈을 이렇게 판 거예요. 홈을 파고 여기도 S도 홈을 이렇게 해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 감은 코일과 여기에 감은 코일을 이렇게 따로따로 감은 거예요. 코일을 이렇게 따로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나오는 1번의 자속은 약하고 여기 2번, 3번에서 나오는 자속의 힘은 세고 그러니까 회전자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이해하셨죠? 1번에서 나오는 1번, 2번, 3번이 같을 때는 안 돌아가고 있다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있다가 1번은 약하게 하고 2번, 3번을 세게 하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균형이 일어나서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단상 유도 전동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쉐일딩 코일형 유전동기예요. 쉐일딩 코일형 이거를 쉐일딩 코일이라 합니다. 쉐일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세계 최초로 나온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전 미국이 다 이걸 썼습니다. 쉐일딩 코일형 유도 전동기를 썼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쉐일딩 코일링이 제일 나쁜 유도 전동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씁니다. 지금도 쉐일딩 코일형 유도 전동기를 쓰고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건 역회전도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역회전이 되는데 이 쉐일딩 코일형은 역회전이 지금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상 유도전동기와 삼상 유도전동기의 개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제가 써놨어요. 회전자장에 의해서 돌아가는 힘이 생긴다. 삼상 유도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생기고 단상 유도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
돌아가는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돌아가는 장치를 기동장치라 한다. 운전건선 외에 별도의 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기동하면 운전건선으로 회전한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 있는 선풍기가 고장났어요. 집에 있는 선풍기가 고장나는데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선풍기가. 밖에다까지 놓읍시다.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선풍기가 안 돌아가가지고 야 이게 선풍기가 왜 고장났을까? 그래가지고 선풍기 날개를 이게 단상유도 전동기입니다. 단상유도 전동기를 돌리는데 모터죠.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손으로 돌려봤어요. 선풍기를 손으로 휙 돌리니까 이게 잘 돌아갑니다. 선풍기가. 망가진 게 아니네. 그러고서는 잘 시원하게 사용하다가 이제 껐어요. 조금 있으니까 더 덥습니다. 또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스위치를 여기 1단, 정지, 1단, 2단, 3단 스위치가 있는데 1단 스위치를 눌러도 안 들어가고 2단 스위치를 눌러도 안 들어가고 3단 스위치를 눌러도 안 들어갑니다. 희한하다. 그러고서는 1단 스위치를 누르는 상태에서 프로펠러를 또 휙 돌렸더니 또 뭐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게 뭐가 고장났는데 뭐가 고장난지를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는 운전 권선과 무슨 권선입니까? 운전 권선과 그 다음에 이 모터를 돌려주는 기동할 때 쓰는 기동 권선이 예를 들어서 콘덴서가 이렇게 들려있다. 기동 권선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이 밖에서 보면은 요거 두 선입니다. A하고 요거 B선인데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선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기동권선이 끊어진 거예요. 기동권선이 끊어졌으니까 제가 기동권선 대신에 손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주니까 돌아갔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 기동하면 무엇으로 돌아간다? 운전권선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동권선이 끊어진 걸 그때는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단상유도전동기는 기동장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삼상유도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그러니까 여기는 기동권선이나 이런 게 없죠. 그냥 삼상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RST. 그리고 구조가 더 간단하죠. 네. 우리 밑에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테슬라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장치에 의한 분류를 해서 분산기동형 맞습니다. 분산기동형이 있는데 기동권선은 운전권선보다 여기 쭉 했습니다. 주권선과의 전류 위상차를 생기게 하여 기동하게 된다. 여기 단상 유도전동 이게 유도전동입니다. 단상 유도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안에 무슨 권선이 있어요? 운전권선과 기동권선이 있다. 감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고 원심력 스위치는 이 원심력 스위치는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 회전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심력 스위치 있죠. 이렇게 스위치가 붙어 있다가 원래는 붙어 있다가 처음엔 붙어 있다가 이제 기동합니다. 기동하면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표시해 놨습니다. 원심력 스위치인데 이 분산 기동형은 주건종과 전류의 뭡니까? 위상차. 분산 기동형 그림을 또 그려놨어요. 그래서 원심력 스위치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심력 스위치다.
554쪽 33번. 554쪽에 33번. 자,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전 등기 원심 개폐기 돌아가면 떨어진다 그랬죠. 작동시키는 회전자의 동기 속도의 몇 프로 정도인가? 그냥 답을 외워야 됩니다. 몇 프로 정도면 떨어지는가? 이런 뜻입니다. 33번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33번의 답을 보니까 3번이네요. 3번에는 뭐냐면은 약 60 내지 80%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떨어진다? 원심 분리기가 자동으로 떨어진다. 그냥 답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면 안 됩니다. 60 내지 몇 프로입니까? 80%에서 떨어진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있는 174쪽 가겠습니다. 174쪽. 174쪽. 분산교동형 아까 원심력 스위치가 어느 정도일 때 전격 속도의 약 몇 프로에 60 내지 80% 지금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80%에서 떨어진다. 넘어가고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이 이제 시험에 많이 좀 좋은 콘덴서가 들어있어서 역률도 계산하고 위상차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기동건선에 직렬로 뭘 줬어요? 콘덴서를 넣어주고 기동전류를 앞선 전류를 하고 운전건선에 위상차를 갖게 된다. 기동 특성을 좋게 할 수 있고 기동 토크가 크다. 기동 토크가 크다는 건 좋다는 뜻이죠. 콘덴서를 달아준 거는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이다. 여러분들이 요것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운전건선과 단상 유도전동기는 무슨 건선과 무슨 걸 갖다? 운전건선과 기동건선을 갖고 있다. 삼상 유도전동기는 없습니다는 게 삼상 유도전동기는 그냥 극을 만드는 NS 이것도 다 NS 극이 있지만 극만 만드는 RST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삼상 유도전동기는. 그래서 단상 유도전동기가 더 복잡하죠.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콘덴서 기동형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니까 콘덴서 기동형을 하다 보니까 콘덴서 아까 다시 콘덴서 기동형을 보다 보니까 콘덴서는 원심력 스위치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어놨어요. 떨어뜨리게 만들어놨는데 야 이걸 뭘 떨어뜨리게 만들었냐? 아예 달아놓자. 달아놓자 해서 영구 콘덴서형. 그래서 지금은 영구 콘덴서형이에요. 원심력 스위치가 없어도 가격도 싸므로 큰 기동 토크를 유고자는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에 널리 사용된다. 지금 사용하는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할 거 없이 전부 다 뜯어보면요. 선풍기 뒤에 뭐가 달려있어요? 콘덴서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원심력 스위치가 없죠. 스위치가 없습니다. 원심력 스위치가 없는 것 영구 콘덴서요. 좋다 그런 뜻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 게 기동용 콘덴서도 주어지고 자 이거는 기동용 콘덴서는 스위치가 원심력 스위치가 있는 요 달아주고 영구 콘덴서도 달아주고 해가지고 이게 제일 좋죠. 콘덴서 기동 콘덴서 운전형 유도 전동기가 가장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답이 나오면은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위에 있는 콘덴서 콘덴서 농형 유도 전동기가 좋은 거고 여기 뒤에 쉐일딩 코일형이 나오는데 쉐일딩 코일형은 가장 아까 누가 만들었죠? 테슬라가 만들었다죠? 가장 나쁜 것이다. 세계 최초 유도 전동기다. 쉐일딩 권선을 감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발 기동형. 반발 기동형이 회전자의 직류 전동기와 같은 전기자 권선과 정류자를 갖고 있고 원래는 그러니까 대형 그 권선형 유도전기처럼 하는 거예요. 직류 전동기와 같이 전기자 권선과 정류자를 갖고 있고 브러쉬를 단락하면 기동 시에 큰 토크를 얻을 수 있는 전동기다. 벌써 반발
반발자가 나오니까 벌써 큰 기동 토크를 얻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예,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 쭉 풀어보니까 어디 갔어요? 문제가 457쪽 457쪽 몇 번이냐면은 40번입니다. 40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콘덴서 기동형 유도 전동기고, 만일 콘덴서 유도 전동기하고 그렇게 같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콘덴서 전동기 이것도 있었고, 콘덴서 기동, 콘덴서 운전 유도 전동기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콘덴서가 나온 것은 가장 좋은 거고, 가장 나쁜 것은 그럼 여러분들은 뭘 골라야 돼요? 쉐일딩 코일형 전동기다. 네, 전동기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콘덴서, 가장 나쁜 것 쉐일딩. 왜 나쁜지 알겠죠? 최초의 단상 유도 전동기, 테슬라가 만든 쉐일딩 코일 유도 전동기입니다. 벌써 오래됐으니까 기술이 이제 그때 처음이니까 나쁜 거죠. 다음 문제가 또 뭐 있냐면은 176쪽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176쪽 176쪽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76쪽 암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의 가장 큰 것. 자, 아까 반발 기동 토크가 크다는 거는 좋다는 뜻이지만 역률이나 효율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힘이 제일 큰 것 이런 뜻입니다. 반발자가 나오니까 반발자 나오는 게 1번입니다. 근데 반발 기동형도 있고 반발 유도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때 기억이 먼저잖아요. 이용보다. 그렇죠?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제일 나쁜 것 뭐예요? 쉐일딩 코일형. 그 다음에 무슨 형이에요? 앞에 여기 콘덴서형, 분산 기동형. 순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발 기동형이냐 반발 유도형이냐 이게 어려운데, 반발자 들은 게 우선 첫 번째고, 기억, 그 다음에 이응, 콘덴서, 분산형, 제일 나쁜 것 쉐일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쉐일딩 이거 하나 둘셋넷 하면 분산 기동형 중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587쪽 587쪽 갑시다. 587쪽 시험 많이 나와요. 587쪽 587쪽 몇 번이면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이니까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아까 제일 나쁜 게 뭐라냐면은 쉴딩 코일링인데 이건 쉴딩 코일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큰 것 반발 기동형 1번. 여기 제일 큰 거고 1.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이라 했어요. 3.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 4.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다섯 번째가 쉐일딩 코일형. 근데 쉐일딩을 시험 사람들이 쉐일딩 코일 이 답을 외우고 있으니까 이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분산 기동형이다. 문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580쪽 580쪽 여기 있네요. 여기에 580 하고 몇 번이면 39번 여기 보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중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쉴딩 코일형이 할 때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 반발이죠 뭐 이거.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것 리을이네. 쉴딩 코일형. 기억이 1번이 답이고 리을인 것. 기억이 1번이고 리을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우선 지금 봤죠?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크고 쉴딩 코일형이 가장 나쁘니까 이건데 혹시나 중간에 있을까봐 여러분들은 외워두고 있습니다. 1번 반발 기동형.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2번이 뭐랬어요?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형.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산 기동형. 아까 분산 기동형 60 내지 80%일 때 그 스위치가 떨어진다 그랬죠? 예. 다섯 번째 쉘딩 코일형. 순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토크가 가장 큰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만 조그만 한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큰 덩어리를 보고 공부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음에 기능사 시험도 또 합격하시고 기사 시험도 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유도기가 마지막이고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를 이용한 정유기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